반갑습니다. 생생업 상담소 용쌤입니다. 학교폭력 없는 세상이 행복한 세상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님이 꼭 명심해야 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 이랬을 경우 이제 부모님들의 대부분의 반응은 되게 당혹스러워 합니다. 그리고 걱정도 되고요. 그렇지만 이 당혹스럽고 이 걱정되는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게 좀 많이 흥분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흥분한 상태에서 어떤 그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려고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게 그 일을 좀 그르치는 경우가 이게 많이 있기 때문에 첫째로 흥분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한 그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이는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정서적 지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누군가가 지금 그 폭력을 당해서 괴로워하는 내 아이한테 누군가가 이렇게 그 버팀목이 돼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한테 정서적 지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이제 그 아이의 그 좀 학교 생활 또는 이제 그 아이의 어떤 그 심리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그 조금 눈치채지 못한 어떤 부모님의 그 조금 미안한 마음 이런 걸 이제 전달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엄마 아빠가 좀 그걸 잘 캐치를 못해서 좀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전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이게 흥분하셔가지고 이런 부모님이 많이 계세요. 왜 이제서 얘기해? 여태까지 왜 이렇게 맞고 다녔는데 왜 얘기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좀 절대 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고 와서 힘들고 괴로운데 그 아이한테 막 화를 내고 네가 멍청해서 맞았자. 네가 그렇게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니까 네가 맞고 다니지. 네가 못나서 맞고 다니지. 이런 그 감정적으로 오히려 더 아이를 이렇게 푸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흥분하지 말고 둘째는 아이한테 정서적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좀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학교 폭력의 문제는 결국은 내 아이와 상대방의 아이 또는 학교 그리고 그 상대방의 부모님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부모님인 엄마 아빠가 해결을 해줄게 이런 것보다는 나와 너 부모님이 함께 해결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학교폭력의 그 피해 당사자는 내 자녀잖아요. 근데 내 자녀를 빼고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해 이렇게 하면 언뜻 보면 이것을 아이한테 그 아이를 보호해 주는 것 같지만은 이것이 아이의 그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떨어뜨리고요. 그리고 아이가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그 방해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굉장히 좋다.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가 이 문제를 가족의 문제로 보고 너와 내가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문제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걸 아이한테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교 폭력이 이렇게 친구 간에, 학생들 간에 싸움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선배, 또는 그 집단, 이게 이제 집단 왕따를 당했거나, 이런 경우 아이가 느끼는 그 어떤 보복에 대한 두려움, 어떤 그 집단에 대한 그 두려움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그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좀 해소를 좀 시켜주셔야 됩니다. 아이가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이유는 선배들한테 더 맞을까봐 아니면 친구들한테 더 따돌림을 당할까봐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좀 경감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엄마 아빠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너도 마음에 안심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또는 경찰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상기시켜줘서 절대 너를 해코지할 수 없을 거야. 이런 강한 믿음을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심리적으로 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심리치료나 상담을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이제 그 미루면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좀 이렇게 곪는다 그래야 될까요? 상처를 놔두면 곪잖아요. 이게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놔두면 곪기 때문에 그걸 빨리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나 그 담임 선생님한테 이 사건을 알리고 보호를 요청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에 피해를 당했으니 학교에서 이 아이한테 적절한 보호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담임선생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이가 이 지경이 되는 동안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학교 담임선생님하고 학교 사이에 부모님하고 그 감정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담임선생님 앞에서 아이들을 뭐 때리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 바로 이렇게 조치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선생님이 잘 보이지 않는 장소 또는 아이들끼리만 있을 때 이럴 때 아이들이 그 학교 폭력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걸 어떤 그 학교에 책임을 돌리거나 담임선생님이 무능해서 그렇다 이렇게 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냐면 고스란히 자녀한테 갑니다. 학기 초에 이런 경우 특히 일어날 경우 1년 동안 그 담임선생님하고 쭉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담임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무능한 선생님,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 선생님 또는 학교 이런 인식을 가지고 그 선생님의 그 수업이 잘 들릴 리도 없겠죠. 그리고 학교에 대한 불신, 그리고 학교는 나를 보호해주지 않아 이런 것들이 생기면 결국은 아이가 이런 얘기 할 거예요.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나 다른 학교로 가고 싶어. 전학 가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는데 전학을 가야 된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더 가혹한 처사가 되죠. 근데 이것들을 부모님들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아이들의 마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를 불신하는 그런 이야기는 좀 하지 않는 게 아이한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을 직접 해결하려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서는 경우 부모님들이 이제 계십니다. 이런 경우가 매우 위험한 경우가 되겠죠. 이제 아이들 간의 문제가 있는데 갑자기 내 아이가 맞았다고 해서 상대방 가해 아이한테 찾아가서 아이를 밀친다든지 아니면 뭐 뺨을 때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협박성 이제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로 하는 것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만 직접적으로 손을 댄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뺨을 때린다든지 이랬을 경우 고소로 이어집니다. 이거는 그 성인이 아이들 간의 이 그 폭행의 문제가 아니고 어른이 아이를 때린 게 되잖아요. 이랬을 경우 더 큰 처벌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 가해자를 찾아가서 어떤 그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경주 스쿨존 사건 이거 한번 이제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건데 이것도 그 비슷한 맥락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노는데 다른 어떤 오빠가 와서 아이를 밀치니까 그 부모가 따라가가지고 차로 이렇게 그 아이를 친 경우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는 아동 폭행 또는 아동 학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작은 문제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해자나 또는 그 가해 학부모한테 그 피해 사실을 전달하는 건 대부분 학교를 중간에 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뭐 사과를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감정적으로 상하게 되고요. 그렇게 감정이 상하게 되면 오히려 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오히려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학교를 가운데 두고 시간을 좀 가지고 내 감정이 좀 이렇게 사그라들었을 때 서로 이렇게 화해할 수 있으면 화해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용서를 하고요. 내가 어떤 치료나 이런 걸로서 그 보상을 받아야 될 게 있으면 그렇게 해서 보상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단 괴롭힘이나 심각하고 지속적인 이런 학교 폭력 사안이 아닌 그 단순한 학교 폭력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 이걸 그 처벌을 너무 높게 원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도한 처벌을 요구하시죠. 이건 이제 주로 이제 그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또 오히려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에 대한 기대치도 높고요. 그리고 학교 폭력 사안을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그 주변에서도 그런 일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이런 일을 겪고 그러면 굉장히 흥분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막
그 흥분된 마음에 과도한 처벌을 요구하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법률은 이게 그 처벌의 목적에 있는 게 아니고 교육적 목적에 있는데, 여기서 너무 과도한 처벌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 오히려 우리 자녀한테 그 잘못된 그런 어떤 인상을 심어주고 화해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좀 이렇게 놓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집단적 괴롭힘 또는 이제 그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는데, 이걸 또 너무 이렇게 또 부모님이 또 단순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이제 사건을 그냥 빨리 이렇게 종결 지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 아이한테는 또 엄청난 또 그 심리적인 압박, 충격이 또 오게 되겠죠. 그랬을 경우 부모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랬을 이제 집단이거나 학교 폭력이 이렇게 심각하다 이랬을 경우 법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미리 좀 갖추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서적으로 이제 안정이 되면 피해 사실에 대한 그 진술 또는 그 증거를 이렇게 수집을 하셔야 되고요. 아이들은 이제 그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를 또는 진술을 좀 이렇게 수집하는 게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주 미성숙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함께 그 어떤 날 어떻게 어떤 그 피해를 입었는지 이걸 명확하게 좀 이렇게 같이 진술하는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 기록이나 또는 심리치료 했던 그런 심리평가 보고서 이런 것들을 함께 준비를 해 놓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정말 소송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 소송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송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송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이나 시간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도 이제 그리고 소송을 하게 되면 상대방도 이제 맞고소를 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경우 이것이 법적에서 다툼이 되고요. 결국은 변호사들만 돈을 버는 그런 이제 형태로 이제 가게 되고, 사건이 뭐 폭력적이 엄청난 폭력이 아닌 경우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화해 권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어떤 뭐 법적으로 뭐 소년을 보낸다 이런 건 사실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초범일 경우.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소송은 좀 기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복 폭행 또는 뭐 그 집단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이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소송을 하지 않는 게 또 조금의 그 아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안 좋은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폭행 그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폭행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요것들을 잘 활용하면 좀 좋고요. 이게 또 지속성이 있거나 또는 사태가 심각할 경우, 이랬을 경우 그 법원에서도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사건인데 내가 너무 이렇게 사건을 오버해서 소송을 먼저 하게 되면 상대방도 소송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비추를 드리고요. 우리 아이를 진짜 완전 꼭 보호해야 될 그런 목적이 있다 이랬을 경우, 보복이 있을 것 같다 또는 보복을 했다 이미 그랬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보호하는 게 또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모님이 유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학교 폭력 없는 세상이 좋고요. 이런 일을 겪지 않는 세상이 가장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이런 일이 없기를 이렇게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